모델3와 니로 사이에서 구입을 고민을 하시는 분께 제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꿀 정보를 드립니다. 지금 저는 여기 IFC몰이고요. 여기 7층에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슈퍼차저에서 방금 우리 팀이랑 미팅을 하고 니로를 오늘 내가 타보겠다라고 해서 니로를 며칠 동안 계속 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니로를 타면서 한번 오랜만에 어떤지 좀 이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니로는 네,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니로를 한 3일 동안 타봤어요. 그리고 제가 드는 생각은 니로는 정말 실용적인 차다. 그리고 니로는 정말 니로의 전기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코나랑 또 비교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코나를 저는 평상시에는 그냥 가볍게 탈 땐 코나를 많이 타거든요, 니로보단.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휴, 이게 지금 방금 긴급 제동이었거든요. 어우, 이거 지금 이게 제가 실수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을 경우에는 코나나 니로 같은 경우에 긴급 제동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되게 강하게 제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뒷차한테도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무엇보다 제동을 자동으로 해주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싫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네, 지금 다시 빠져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지금 좀 많이 헷갈립니다. 자,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모델3와 니로 코나를 많이 비교를 할 거예요. 저는 다행히도 이제 니로 코나 두 차량에 다 오너이기 때문에 일단 내비게이션 용량을 최대한 좀 줄이고 좀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코나를 더 많이 탄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코나가 차가 더 작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다들 차 여러 대 있으신 분은 좀 공감하실 부분이긴 한데, 보통 이 단거리를 가거나 뭐 가볍게 타고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이럴 때는 작은 차를 좀 선호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모델3를 또 기대하는 게 있어요. 모델 X를 타고 가기보단, 모델 X를 타고 가기보단 코나를 또 타게 되는 거죠. 니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니로의 전기차 버전이요. 니로 같은 경우 이렇게 풀악스를 해도 일단 저기 슬립이 안 걸려요. 지금 같은 경우 드라이브 모드가 노멀인데 이제 스포트로 바꾸고 가속을 하면은 생각보다 전기차 계열 치고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렇다고 느리냐? 절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정말 코나의 한 10에서 20% 정도 좀 느린 느낌이 들고요. 저기 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 80% 충전이 되어 있는데 250km가 났잖아요. 지금 저 연비가 지금 좋진 않은 상황인데 거리도 코나보다 한 10, 20%는 더 못 가고, 이 운동 능력도 한 10, 20% 정도는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무난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니로의 가장 큰 장점들이 있죠. 이게 이제 코나에서 안 되는 이런 거, 이게 저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컵홀더 공간도 굉장히 크고, 이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큰데, 이건 코나와는 공통적인 부분인데 모델 3도 이 부분이 되게 잘 돼 있죠. 모델 S가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별로예요. 그리고 저기 스피커라든지 이런 공간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너비부터 폭부터 뒤에 레그룸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공간을 뽑은 거는 정말 잘 뽑았어요. 약간 밴형 차량으로서, 소형 밴 차량으로서의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줬고요. 그리고 적재 공간도 훌륭하고, 코나 대비해서는 정말 승객을 위한 차가 맞아요. 운전은 좀 덜 재미있고 좀 거리도 좀 덜 가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보통 이거는 이제 좀 연비가 안 좋은 거고, 이제 평균적으로 한 350km에서 한 400km를 간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일단은 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니로예요. 그러니까 코나보다는 둔하고 무난하고 경제적이고, 뭐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그야말로 편의성 잘 갖춰져 있는 기아차다. 편의성이 아주 잘 갖춰져 있죠. 기어는 이렇게 생겼고요. 통풍 시트. 그리고 지금 테슬라를 타다 이런 일반 차량을 타면 에어컨은 시원한데 막 기침 나와요. 재채기 나와요. 이게 밖에서 나오는 저런 너무 들어오는데 밖에서 지금 들어오는 저런 그 배기가스들이라든지 먼지를 잘 못 막아줘가지고, 오늘은 또 미세먼지가 좀 있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런 것들이 일단
호흡기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편이고요. 그리고 차 안으로 그 냄새가 그대로 들어와요.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는 저런 냄새를 다 걸러서 거의 안 들어와요. 그 헤피 필터의 약간 위력이죠. 일단 모델 3랑 또 비교를 해본다면 결국은 모델 3는 4.6m, 이 차량은 4.3m, 코나는 4.1m죠. 소나타는 4.8m고요. 근데 모델 3가 공간이 거의 아시다시피 모델 S만큼 잘 나왔어요. 뒷좌석이 모델 S보다 더 넓고 좋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폭만 좀 좁은 거죠. 폭은 한 15cm 정도 좁을 텐데,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공간이 잘 나왔냐? 그럼 니로와 코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코나랑 니로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소형 SUV랑 이런 미니 벤 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이구, 이쪽이 아닌가? 네. 모델 3 같은 경우는 4.6m이긴 하지만 보닛이 좀 더 짧고 이 실내 공간을 정말 극대화시켜서 많이 뽑아놨죠. 그리고 넓은 트렁크가 있을 테고, 일단 휠베이스가 기준으로 지금 소나타 그랜저 정도 뽑아놨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공간이 다 나오는데, 전기차 특성상 이제 그 내부 공간에 대한 이런 최대한 그 공간 확보나 수납 공간을 정말 많이 확보를 했어요. 특히 센터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다 저런 게 있고요. 모델 S는 저 안에 저것도 없거든요. 예. 일단 뭐 그런 부분에서 모델 3의 실내 공간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A필러 윗부분부터 모델 3는 지금 완전히 다 유리로 돼 있죠. 글라스 루프처럼. 근데 뭐 이 차량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게 이제 헤드룸, 여기 여유 공간에 있어서는 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이제 유리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조금 있으면 이제 올림픽대로가 아니라 간병문을 탈 것 같네요. 예, 할 건데 스마트 크루즈가 과연 그렇게 좋을 것인가,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침에도 스마트 크루즈를 하고 왔지만 사실 이건 그냥 보조 장치일 뿐이지, 오토파일럿 그 FSD랑은 뭐 한 20분의 1 정도의 그 기능밖에 수행을 못할 거고, 일반 AP보다도 한 5분의 1 정도의 지금 기능 수행밖에 못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렴해도 비슷한 가격, 지금 모델 3의 엔트리가 지금 4,300만원대인데 그 4,300만원대의 그러니까 취등록세 다 포함이에요. 정말 그 올해 받는 모델 3는 3,900대에 이제 나오고 취등록세 포함해서 4,300인데 취등록세 포함하고 이것저것 다 빼도 니로는 지금 4,050만원 정도의 구매를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럼 300만원 차이가 나는 건데 300만원 차이 치고는 정말 큰 차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나나 니로 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 차고, 모델 3 같은 경우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거의 없는 차, 그리고 효율 같은 경우도 코나보다도 더 좋아요. 코나보다도요. 코나 아이오닉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효율을 갖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연비가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충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스탠다드 레인지가 62kW의 배터리를 갖고 있고 코나가 64kW, 얘도 64kW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타는데 별 지장이 없어서 저도 롱레인지를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저도 집에 충전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충전을 집에서 하면은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거든요, 환경이. 뭐 일단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잘 갑니다. 잘 가고, 크루즈를 설정을 하는 게 오토파일럿보다는 복잡하고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또 나오네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크루즈가 설정이 되면 저렇게 아래 저 파란 초록색이 이제 떠요. 저기 이제 차선을 잡아주고, 하나는 이제 핸들 부분이 있고요. 일단 위험할 수 있으니 좀 천천히 가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엔 니로 코나 스마트 크루즈에 대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느낌상은 니로가 조금 더 잘 됐어요, 코나보다는. 그리고 니로가 실질적으로 니로는 19년식이고 코나는 18년식이에요. 물론 한 6개월밖에 차이는 안 납니다. 예, 스마트 크루즈를 시연을 하러 지금 강변북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막히는 상황이고, 막히는 상황에서는 많이 도움이 돼요. 일단 근데 이런 그 합류 지점에서도 오토파일럿은 되도록 키는 편인데 사실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크루즈를 키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켜야 되는데 안 켜져요, 잘. 네, 지금도 차선 유지는 안 되고 핸들만 해당이 되고, 즉 이 차선을 잡으면은 저쪽 좌측에 있는 저 차로 부분이 저 초록색으로 떠야 되는데 지금 저게 차선을 이 상태가 지금 잡힌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잡혀서 지금 74km, 80km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주변 인식을 해서 가는 건데, 일단 아직도 차로가 안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로를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있고요. 자, 다시 차로를 잡게 되면
자, 지금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솔직히 모델 3 같은 경우에 AP만 돼도 AP라는 건 기본이에요. 오토파일럿 추가 안 한 거예요. 여기 그냥 다 가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 커브를 못 돌아요. 자, 핸들을 잡으십시오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저 차선을 넘어가는 저 경고음이 나오고. 네. 근데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저기 저 모델 3가 제일 오토파일럿은 잘 되죠. 그리고 기본 AP만 해도 저 강변북로랑 내부순환로를 계속 몇 바퀴를 돌아도 사고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그냥 아무 신경 안 써도 다 그 주행을 한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주행 피로도로 따지면은 얘가 이제 주행 피로도를 일반 가솔린 차가 주행 피로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차량은 주행 피로도를 거의 한 50 정도까지 떨어뜨려 주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 크루즈나 스마트 센스 뭐 HD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러니까 테슬라 계열의 지금 나오는 기본 AP의 경우는 피로도가 한 10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희도 장거리를 많이 가죠. 그리고 FSD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거의 2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5나 3이나 2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지금 일반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에서 평상시에 일상 주행을 할 때 FSD 적용이 되면 거의 50분의 1, 적게는 한 30분의 1까지 운전이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을 테고,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테슬라의 무슨 모델 S의 단차나 뭐 비효율이나 가격이 비싼 부분, 이런 부분도 감수를 하고 타는 사람이 많았던 건데,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땐 모델 3의 기본 모델인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에 AP로 타다가 나중에 FSD로 가 충분히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FSD를 적용을 하면 정말 가장 가성비도 좋고 가장 테슬라를 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유류비도 많이 아낄 거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차로는 지금 못 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손을 얹어주고 있는 건데, 스마트 센스,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행을 보조해준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야 돼요. 손을 얹었을 때 옆에서 이제 좀 손을 한 손이 더 이렇게 나를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약간 도와주는 느낌이고, 사고에 대한 방지를 좀 해주고, 아까처럼 제가 다른 데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긴급 제동장치가 걸리면 딱 서요. 근데 사실 테슬라도 긴급 제동장치에 그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쓰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현기차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코난 1호는 상품성이 전 되게 최상급이라고 봐요. 저기 뭐 EV 인사이드나 이런 데도 봐도 이게 전체적인 전기차 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부터 뭐 코나가 특히 되게 좋고, 뭐 니로도 그렇고 국산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평이 좋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상품이라고 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만 해도 굉장히 편하잖아요. 예, 근데 일단 그 유럽차가 뭐가 문제냐면 전비가 일단 너무 안 좋아요. 이트론만 해도 그 2km밖에 못 가고 2km, 3km밖에 못 가고 아이페이스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스마트 크루즈도 볼보가 아닌 이상 다른 그 주행 보조 장치는 그렇게까지 쓸모있지 않다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사용기가 좀 있죠. 아무튼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비교를 해보자고요. 300만원 차이에 얘보다 더 큰데 실내는 그랜저만 하고, 그리고 모델 S랑도 비슷하고, 뭐 실내 공간 더더욱이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오토파일럿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기 훨씬 빠르고, 뭐 보통 5.6초에서 3.4초까지 있잖아요. 근데 뭐 일단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뭐 4초대라고 한다면 모델 S랑 비슷할 거라고요. 그럼 굉장히 빨라요. 진짜 너무 빠르다. 스포츠카 수준으로 빠르기 때문에 충분한 가속력, 그리고 핸들링 좋기로 모델 3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모델 S를 팔고 이제 이렇게 모델 S를 팔고 모델 3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건데, 이 주행 밸런스라든지 전체적인 차량의 완성도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전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델 S의 단점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직발은 좋으나 코너 좀 잘 안 돌고, 그리고 저기 조금 달리면은 이 출력 제한이 뜨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루디크로스 모드라고 2.7초, 2.4초로는 달릴 수 있지만 그걸 달리기 위해서 예열돼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지 갈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모델 S가 좀 단점이 뭐 좀 많은 편인데, 모델 3 퍼포먼스 버전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빨리 달렸네.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계속 달릴 수 있죠, 고속도로. 일단 그런 저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모델 3 퍼포먼스
롱레인지는 지금 전날 전방 충돌 경고는 나왔지만 절대 멈추지 않아요. 테슬라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 이럴 때 사람이 완전 정신 놓고 있으면 100% 사고가 나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앞으로 FSD로 넘어가면 충분히 이거는 개선이 될 부분인 거고, 뭐 코나 니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잘 못 잡아주기 때문에 장거리를 갈 땐 이 차를 잘 안 타게 돼요. 코나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그 스탠다드 레인지랑 비교를 했을 때 62km와 64km, 그리고 이 니로나 코나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경부 기준이 나와보면 알겠지만 거의 이제 400km에 육박하는 주행 거리, 그리고 서울, 제가 이제 여러 차량을 타봤지만 서울 부산까지 맨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충전만 하면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도 괜찮다. 그리고 옵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000만원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가성비 선택으로는 가장 최고고, 그리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499km, 우리나라 뭐 인증이 어떻게 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90D보다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더 빠르고 옵션도 좋고,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을 더 주고 롱레인지에 오토파일럿 이렇게 그 운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위가 이제 퍼포먼스인데 진짜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옵션은 무엇보다 또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스마트 크루즈는 설정하는 게 너무 좀 번거로워요. 그래도 되게 좋아요. 그 모델 S 기준 21인치 기준에서 니로가 훨씬 더 제일 푹신해요. 코나는 슬립이 좀 심한데 니로는 슬립도 심하지도 않아요. 앞이 좀 무거워서 그런 건지, 차가 무거워서 그런 건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거의 못 잡아요. 지금 이렇게 뭐 오토파일럿은 다 잡아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게, 지금 그 기본으로 장착되어 나온 AP 2.5 하드웨어, 3.0 하드웨어가 장착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FSD를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은 AP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고,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되게 감탄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FSD 신청을 안 하고도 충분히 전국 다닐 때 되게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충전 장점이 있죠. 테슬라는 여기저기서 다 충전을 할 수 있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150km에 250kW까지 충전이 돼서 1시간만 충전해도 1000마일을 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AP 상태인 채로 쭉 타다가 나중에 FSD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게 테슬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가성비를 선택을 한다, 그런 전체적인 그냥 아예 상품성만 놓고, 그냥 브랜드 다 떼고 기능만 놓고 봤을 땐 그냥 좀 냉정할 정도로 니로 코나보단 테슬라가 한 2~3배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모델 3를 아무튼 여러 대를 갈 거고요. 지금 있는 차량들은 그냥 타긴 탈 거예요. 이거를 팔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일단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